2024학년도 대입 이제 수능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자 수능 11월 16일까지 8일밖에 남지 않은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언제 볼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능 보기 전에 이 영상을 본다면 자 우리가 수능에서 원점수 몇 점을 맞아야지 이 등급이 나오는지, 특히나 정시로서 수능을 접근하는 친구들이 아닌 수시에서 수시 최저 학력 기준으로서 수능을 접근하는 친구들, 내가 과연 원점수 몇 점을 맞아야지 수능에서 이 등급을 맞을 수 있을까 잘 고민해 보시고, 우리 모의고사 봤던 것들을 이 느낌을 살려서 수능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수능의 등급별 원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수능 점수 있었지만, 자, 통합형 수능이라고 불리우는 이 수능이 2022학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 보는데,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평가원에서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는 공개하지만, 절대 원점수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서 한 거기 때문에 등급마다 1, 2점씩 약간의 점수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이 점수는 수능 그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점수가 절대적인 점수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22학년도에 화작 1등급 점수가 85점인데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때는 불수능이라고 했던 거죠. 1등급이 아니라 국어에서 최고점을 맞은 학생들 표점이 149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이었고, 만만치 않게 수학 성적도 상당히 표점이 높게 나왔습니다. 147점이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2022학년도에는 수능이 불수능이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시로 수능을 접근하는 친구들은 표준점수가 되게 중요한 지표지만, 자, 수능 최저 학력으로서 수능을 접근하는 친구들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특히나 우리 1등급대 구간, 시립대,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외대, 요 구간들 보면 외대와 경희대는 2개 영역을 보지만 대부분 3개 영역을 보는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등급 2개, 3등급 하나, 이 정도. 그 다음에 우리 메디칼 계열의 학생들은 3합 4냐, 4합 5냐, 이렇게 되게 높은 체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되게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우리가 학교장 추천 전형, 우리가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그 전형으로 지원하는 대부분의 수시 우리 지원자 학생들은 보통 2합 5, 2합 6, 2합 7 이런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2, 3등급의 점수에 되게 관심이 있을 겁니다. 막연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가 3월 달부터 얼마 전 10월 달까지 모의고사 점수를 봤지만 난이도의 차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수능 점수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텐데, 자, 화작, 언매, 우리 국어과만 봤을 때 1등급 때는 2022년도 85점, 2023년도는 93점인 걸 보니, 자,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국어가 좀 쉽게 나왔다고 우리가 이렇게 딱 대략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난이도가 작년도에는 되게 좀 쉬워졌다.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는 걸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3등급까지 점수를 놓고 봤을 때, 자, 화작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준으로 81점, 언매는 78점, 확통은 67점, 미적은 64점, 기하는 65점. 자, 그렇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는 60점 중간 정도 맞으면 3등급까지는 들어온다 보고요.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물론 난이도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80점에서 70점 후반 정도 맞으면 우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3등급까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다 아시겠지만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비율이 중요한데, 자,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22학년 대비해서 1등급의 숫자는 늘었지만 2등급, 3등급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시에서 최저 학력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들 중에서 요 2, 3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봤죠. 최상위권 아이들은 오히려 늘었지만 2, 3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 자, 이따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2022학년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 누적이 무려 50%를 넘어가는 반면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48% 정도 나왔습니다. 솔직히 48%라고 하는 이 비율도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영어는 70점 이상 넘는 친구들이 거의 절반이다. 그런데 어찌됐건 전년도 같은 경우는 2등급과 3등급들의 비율이 좀 줄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탐, 과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특히나 우리가 최저 학력으로서
수능을 살필 때 영어하고 탐구 한 과목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원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생윤부터 세계지리까지 우리가 탐구는 9과목, 사탐은 9과목, 과탐은 8과목인데 그중에 4개를 먼저 살펴볼 텐데 이게 1등급이 50점에서 형성되는 과목들도 있고 쉬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한 번만 그러냐 전반적으로 그러냐 봤을 때 가장 많이 보는 생윤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3점짜리 하나 틀려야지만 1등급을 맞았는데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좀 더 점수가 내려갔죠. 어려우셨다는 얘기죠. 자, 1등급의 점수가 50에 가까워지면 그만큼 쉬웠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그만큼 표점이 떨어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수시 최저 학력으로서의 수능을 접근했을 때 보통 2, 3등급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과목이 똑같지는 않지만 자, 40점 언저리에 많이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과목들 중심으로 보시는데 생윤 같은 경우는 35점 전년도 기준으로, 한국지리는 40점, 동아시아는 42점, 윤리와 사상은 33점, 세계지는 38점이고요. 특히나 영어에서 2등급, 3등급을 확실하게 맞아주면 상관이 없는데 영어에서 조금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2등급 정도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2등급 때 점수를 봤더니 전년도 생윤은 40, 한지는 44, 동아시아는 47, 윤사는 39, 세계지리는 43이었습니다. 좀 잘 살펴보시고 한 문제 틀리면 1등급, 두 문제나 세 문제 틀리면 2등급, 3등급 떨어지는데 3점짜리 하나 틀리냐, 2개 틀리냐, 3점 2개, 2점짜리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사탐 중에는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인데 마찬가지로 세계사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아니면 다 맞아야 되는 분위기였고 경제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에는 쉽게 나왔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나왔고요. 정치와 법도 마찬가지고 사회문화도 전년도는 전반적으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2등급 컷이 세계사는 44, 경제는 40, 정치와 법은 38, 사회문화는 39점이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2개 틀리면 들어오는지 3개 틀리면 들어오는지 그것도 3점짜리로 3개인지 3점짜리고 2점짜리가 몇 개인지 잘 보셔서 대략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두 과목이 있을 테니까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탐은 이거 대비해서 점수가 좀 더 낮죠. 그래서 과탐의 표점이 높은데 우리는 정시로서 보는 게 아니라 수시로서 보니까 물리부터 지구까지 놓고 봤더니 보통 45점 전후로 나오죠. 물리학 좀 전년도에 쉽게 나와서 47점, 생명과학 43점, 화학 43점, 지구과학 43점. 사탐보다는 점수가 좀 낮게 형성된 걸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표점으로 활용했을 때는 우리 과탐 학생들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문과 침공의 어떤 계기를 빌미를 주는 그런 어떤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했죠. 2등급, 3등급 특히나 탐구에서 1등급 받는 친구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2, 3등급이 현실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는데 물리학은 36점, 생명과학은 35점, 화학 1은 33점,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34점. 그러니까 보통 35점 전후를 맞으면 3등까지는 들어온다. 투과목 같은 경우는 어지간히 선택하지 않지만 워낙 투과목 선택이 줄어들어서 모의고사 보는 과정에서 대박처럼 여겨지는 과목으로 여겨졌는데 자, 여러분들 준비해서 만약에 수능에서 접수했으면 이제 마음껏 보시면 되는데 원 과목보다는 아무튼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자, 3등급 점수가 34점, 35점, 34점, 36점 이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올해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 보는데 자, 이제 이 점수를 올해 봤던 6월과 9월 달에 평가원에서 실시했던 그 두 개의 점수와 작년 수능하고 좀 비교해 볼 텐데 여러분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학년 재학생들은 자, 작년도 수능의 화작의 그 점수는 93점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는 98점 되게 쉽게 나왔죠. 그 다음에 9월은 91점이기 때문에 항상 수능은 6월과 9월 두 개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9월은 좀 어려웠고 6월은 좀 쉬웠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등급도 비슷하게 형성이 되죠. 엄매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봤던 점수와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도 마찬가지고 3등급도 두 개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대충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능 대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 6월 달이 조금 수능과 비슷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6월 달에 받았던 그 등급, 그 난이도를 좀 생각하셔서 6월 달 난이도가 수학과 비슷했던 것 같고 미적도 비슷하죠. 6월과 9월 사이긴 한데 그래서 9월은 느낌상 조금 쉽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수학은 아무튼 6월보다는 9월 달의 느낌이 작년 수능하고 비슷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전년도 수능에 대한 비율과 우리 6월달, 9월달에 봤던 모의고사 비율을 놓고 보면 특히나 9월달에 영어에서 등급이 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학교만 놓고 보더라도 6월달에는 1등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2, 3등급이 많았는데 9월달에 2, 3등급이 몰락하다 보니 아이들이 상당히 시험을 망쳤고 최저학력을 사용했던 영어를 통해서 최저학력을 맞추려고 했던 아이들이 되게 실망이 되어서 10월달에 쉬운 모의고사를 통해서 기분은 좋아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제 수능에서 영어가 엄청난 변수가 되는데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누적 비율만 놓고 보면 작년도 수능은 48.25이고요. 2022학년도는 52% 가까이 나왔습니다. 6월달은 44%, 9월달은 41%이기 때문에 체감상 6월과 9월달에 영어에서 받았던 우리가 느꼈던 그 쉽게 여겨지는 그 정도가 전년도 수능보다는 좀 더 어렵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실제 수능에서는 아무튼 영어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노력을 다해 주시고 이런 전년도 수능보다는 괜찮은 어떤 실력 발휘를 하셔야지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탐구 6월과 9월을 비교해 봤을 때 수능하고 1, 2등급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생유는. 그래서 너무나 택도 없게 쉽게 나오거나 어렵게 나왔던 그런 과목들은 그렇게 튀진 않는데 대부분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그 두 과목 중에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능에 1등급이 50점이었는데 9월도 50이었고 2등급은 47인데 9월도 46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9월달에 모평하고 거의 동아시아에서는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실제 이런 난이도로 수능이 출제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고요. 또 윤리와 사상도 마찬가지죠. 수능하고 9월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3등급, 4등급에 약간 좀 차이가 있긴 있지만 결국은 한 문제 차이기 때문에 아무튼 3등급까지 맞으려면 약간 6월달 같은 경우는 너무 튀잖아요. 그죠? 9월달 흐름으로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6월달 느낌하고 비슷하고요. 이게 사람마다 여러분들 선택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했던 과목 내에서 6월과 9월의 느낌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도 6월, 9월 달은 좀 쉬웠던 경향이 있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어렵고요. 작년 수능은 올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죠. 정치와 법도 이런 흐름으로 6월 달은 좀 더 되게 쉽게 나왔던 느낌.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전년도 수능 대비해서는 좀 6월달, 9월달 모의고사는 쉽게 접근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쉬울 거라고 너무 예단하지 마시고 마무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탐구 과목 과탐 같은 경우도 전년도와 비교해 볼 텐데 보통 1등급은 하나 정도 틀리는 거 봐야 되는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작년도 수능에서 좀 더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6월, 9월 모평에서는 우리가 좀 난이도가 쉽지 않았나. 화학도 보시면 작년 수능 대비해서는 우리가 모의평가를 통해서 쉬운 모의평가를 봤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지구과학도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수능장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투 과목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준비한 친구들이 있다면 보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특별한 목표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아무튼 2, 3등급의 점수를 잘 한번 확인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최저학력으로서 2개 영역이나 3개 학력을 의미 있게 지금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점수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물론 이건 의미가 없다고 하면 또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에 따라서 원점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여기 적혀 있는 점수가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만든 자료이긴 하지만 100%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추정치기 때문에 1, 2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우리가 4등급이나 5등급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2, 3등급의 점수를 우리가 목표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2, 3등급에 형성되는 원점수를 대충 보셔서 2개 틀려야 되나 3개 틀려야 되나 4개까지 틀려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잘 머릿속에 계산하셔서 여러분들의 수능을 끝까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 3년 동안 준비했던 이 시험의 결과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